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일부 내륙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서울과 경기 동부 등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일라디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KBS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경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경제 많이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에서 0.2%포인트를 낮췄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은 그만큼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인식도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일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한국 경제 전망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한 게 이제 0.2%포인트 낮춘 건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게 뭐랄까 좀 아니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작년과 대비해서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한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 예상보다 지금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둔화나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부진해요. 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갈등 관련 여러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컨대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전에 비하면은 DRAM의 경우에 60%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 경제에 영향이 좀 많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반도체 비중이 전체 수출과 투자의 한 20%가량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로 잡아버렸고요, 그죠? 수출도 그렇고 수출 부진하니까 또 그에 상응해서 같이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과 전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갈 건가 현재 봉합 국면이거든요. 네.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향후의 협상과 경과가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우리 수출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글로벌 반도체 현황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회복될 것인가. 근데 원래는 3, 4분기부터 회복 추세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사실 불리한 여건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 전반이 사실 하향 국면이거든요. 지금 IMF 같은 경우는 0.4포인트 하향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책적인 대응의 노력과 강도 등이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일단 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외 불확실성의 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이 있거든요. 이게 한 6.7조 원가량 되는데 추경의 효과가 이게 제대로 이제 현장에 발휘하면 약 0.1포인트 정도 개선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한 하경정 이런 정책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신의 효과를 발휘하면 어쨌든 경제 상황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국회 상황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네. 이게 그런데 이제 2.5%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다른 이제 해외 기관들에 비하면 아직도 좀 높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더 비관적으로 보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죠. 뭐냐면은 이제 여러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피치라든가 여러 예. 기관들이 전망한 게 있거든요. 네. 예, 우리는 이제 원래 당초에 2.6에서 2.7포인트 정도를 잡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은 좀 더 낮게 잡았었죠. 당초 전망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락폭들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대략 이 다른 기관이 잡은 거나 우리가 잡은 거 보면 대개 한 0.3 내외 정도에서 네. 하락폭들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의 인식이 네네. 아직도 위기 인식이 조금 아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경도 이거 너무 적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경 같은 경우는 예. 뭐 이게 워낙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이 추경 논의를 예. 하다 보면은 추경에 뭐 이게 뭐 이렇게 막 많이 풀어도 되느냐 또 뭐 국가 뭐 재정 건전성의 문제, 부채 문제 또 네. 뭐 집행이 되느냐 항상 이런 게 논란에 네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 최대한 집행될 수 있는 여력들을 다 모아서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잡았는데 현재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회에서 일단 조속한 통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2개월 내에 70%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은 뭐 추경안은 추경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하반기 경제정책 어제 정부에서 안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네네, 그렇죠. 투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결론은. 이 경제 활력 보강이 일단 최우선 방점인데 예. 그 핵심 키는 지금 말씀하신 투자 활성화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이제 이 세제 지원, 네. 저희가 세제 지원 3종 세트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1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진행을 시키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주로 SOC죠? 그렇죠. 주로 예. 이제 그 SOC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기업이 예컨대 이제 뭐 화성에 뭐 한 예. 4조 원 이상의 규모의 투자를 예. 기업이 진행하는 거라든가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노후 기반 시설, 뭐 광역교통망 등등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투자와 함께 수출 분위기를 예. 반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정책금융을 7.5조 원을 추가 공급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수출입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도 확대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 역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결국 규제 완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제 완화 속도를 좀 더 박차를 가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원래 연내 100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어제 네네.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일단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뭐 용어나 표현들은 예, 없었죠. 네. 표현은 네. 없었고 또 네. SOC를 사실 좀 가급적이면은 네. 그 단순한 SOC는 지양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SOC를 이제 늘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은 네, 이게 단순하게 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네, 그 사회 안전망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경제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는 그런 포용성 측면에서 어제도 다 대책이 들어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SOC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까지 항상 논란이
지적돼 왔던 것은 SOC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의 문제였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향하겠다는 것들이고, 네. 그 일반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형 SOC나 네. 또 우리 SOC가 지금 많이 노후화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노후 기반 시설, 그런 SOC에 대한 유지 보수들은 대폭 강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방향의 새로운 설정인 거죠. 예. 네. 그 어제 그 기자들 질문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번에 경제 성장률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게 그 리스크가 포함이 된 거냐? 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는데 네. 어제 또 마침 또 박용성 회장이 네네. 이 관련해 갖고 정부의 대책이 없다라는 취지의 네. 불만을 좀 얘기했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여야 정 이렇게 얘기도 네. 했는데 자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선 그 뭐 이번 일본의 조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무도한 경제. 예, 그거는 뭐 예, 전제로 네. 깔고요.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일부에서 우리 정부 대응이 미온적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범정부 총체적으로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이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대외적으로는 그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런 이 문제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일본의 전략이 말려들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정부가 대외적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하. 이거는 굉장히 정부가 지금 총체적으로 이 대응 방안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실은 이번이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반도체 세계 시장의 사실은 1위인데 네. 또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 측면에서는 취약해요, 대단히.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제 이미 그 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투자를 준비해 왔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예타 추진 중인데 네. 아무튼 이번 달에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1조 원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원래 있었던 계획인가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반도체만 아니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예. 1조 원이고 이거는 그 올 초부터 계획을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한국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죠? 예정돼 있었던. 원래 이거는 원래 이제 예. 저희가 올 초부터 준비를 해와서 지금 네. 현재 예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일본 사태가 벌어지다 예.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부각된 거고 예. 이걸 서둘러서 저희가 더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시점을 좀 서두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안에 네. 이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이요. 이게 사실 네네. 이제 경제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경제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외교하고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 전에 보복 조치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네네. 좀 지금 근데 사실은 마땅히 할 게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 네.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로 네네. 뭐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 굉장히 아무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네. 종합적인 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예. 네, 예를 들어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뭐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이런 네. 것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해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WTO 제소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이 WTO 제소 외에 그다음에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한 여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과 고려들을 감안해서 아무튼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사실 일본의 조치가 결국 이제 강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정치적으로 보면 그 이번에 7월 21일 날 아베 정권의 그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예, 선거. 예. 이런 그 정치적인 그 백그라운드도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일본의 조치는. 네. 아무튼 그런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최저임금 관련된 그 노사 간의 지금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지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라고 봐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비해서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르면서 이게 충격이 왔다고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 그 정부나 정치권이 이거를 뭐라고 딱 가이드라인을 딱 단정적으로 주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네. 다만 어쨌든 최저임금의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인데 네. 이런 요소와 함께 지금 현재의 경제 고용 상황들 네. 그리고 경제 주체 부담 능력 또 시장의 수용성 등이 함께 종합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론적인 말씀 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눈. 자,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석열이라고 하는 게 맞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윤석열,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예, 월요일입니다. 네.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좀 전망을 해볼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 정상화됐죠. 여야가 곳곳에서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격이 다를 거예요. 아, 국지전이 아니다. 전면전이다. 예. 그리고 예컨대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후보자를 이게 비교해 보면 상징성이라든지 정치적 무게감이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인격이나 실력이 못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좀 사람도 이제 스타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이미 뭐 셀럽의 거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청문회 시청률도 높을 거예요.